더 나은 우리 아이, 더 나은 우리 미래. 콩당콩당 아가박동, 두근두근 벅찬 감동. 안녕하세요. 지영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기는 성남 FM 방송국입니다. 저희는 중원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돌보는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 JWC 중원방송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힘내라 청춘들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방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저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살고 있는 유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살고 있는 임아지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에도 성남 FM 방송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글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중앙일보가 2016년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표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뽑힌 우수상과 장려상입니다. 또 다른 표어로는 집집마다 유모차, 나라 행복, 견인차, 방긋방긋 우리 아가, 출퇴근 하하 호호, 혼자 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와 같은 표어가 수상되었다고 하네요. 2016년에도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서두에서 이와 같은 표어를 준비한 것은 오늘의 주제가 저출산과 고령화인 이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현재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여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60년 전에는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가정의 자녀는 평균 5.6명을 두었죠. 그래서 그때에는 산하제한 정책이 수립되었는데요. 그 당시 유행했던 표어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나 잘 기르자 있었죠. 지금의 표어하고는 대조적인 표현이네요. 맞아요. 몇십 년 전과 지금은 사회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말이야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도 애를 5명씩 낳았어 라는 말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겠는데요. 5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바로 만보풍의 노래였죠. 그래서 그중 몇 곡과 부모를 주제로 발표된 노래를 선곡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현인이 부릅니다. 나폴리 만보. 나폴리 만보 그리운 나폴리 장미꽃 피는 남쪽한 그 나폴리 사고의 뱃노래도 사라진 밤에 창문에 그 아가씨 누구를 기다리나 만보 나폴리 만보 꿈꾸는 은하수 파도도 잠든 남쪽한 그 나폴리
나폴리 맘보 고요한 나폴리 그림과 같은 남쪽한 그 나폴리 베니스의 곤도라 너를 저며 그대와 노래하는 나폴리의 노래 맘보 나폴리 맘보 화산도 감들고 별들도 잠든 남쪽한 그 나폴리 세월은 참 빠르기도 합니다. 2020년을 맞이한 지도 그제 같은데 말이에요. 최근에는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였었죠. 명절 기간이면 멀리 살던 가족과 친지간 또는 친구 간의 상봉을 위하여 민족 대이동이 있는 기간이죠. 고향을 찾아 부모 가족 간 정담을 나누며 핵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차례도 지내고 조상님들을 찾아 송무도 하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왕래를 최소한 연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인연을 들리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연어라는 물고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어라는 물고기는요, 깊은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인데요. 연어는 어릴 적에 고향을 떠나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장 후에 귀향하게 되는데 귀향하는 이유는 알을 부화하여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미 언어는 알을 낳은 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는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 어미의 살코기에 의존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둡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지만 어미는 뼈만 남게 되어 생을 아름답게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어를 모성의 물고기라고 한답니다. 다음은 가물치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가물치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을 하여 먹이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를 깨닫고는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한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접할 수 있죠. 부모는 자식이라는 시절을 거쳐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너튜브에서 어머니와 아들 간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보고 정치자분들과 나누고 싶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야기 배경은 일본입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잠깐 집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사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불에 쌓인 두 아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열심히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명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 대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큰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기분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는 서름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대학교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엄마를 발견한 둘째 아들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님을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어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기빈석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기부인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기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열심히 우리를 키워 공부를 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제서야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유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큰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죠.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어렵게 생활하면서 아들을 공부시키며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이 글은 너튜브에서 좋은 글로 많이 소개되는 글인데요. 아래 다음과 같은 댓글이 있더군요. 참 감동적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글을 보곤 했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어머니한테 전화라도 드려야겠네요. 영상을 보고 너무 슬퍼서 엉엉 울었답니다. 라고요. 자, 그럼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효녀 심청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노래는 가사에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만이 부릅니다. 효녀 심청. 고향미 삼백석에 재물이 되어
모아 신령님께 우러러 빌게 물새도 울었다냐네 상야금도 울었다네 여러분은 지금 선배시민자원봉사단 JWBC 중원방송단의 힘내라 청춘들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부모와 자식 간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보았던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핸드폰 이야기가 생각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내게는 핸드폰 2대가 있다. 한 대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아버님 것이다. 내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두 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 핸드폰을 사드렸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힘들어야 했으나 며칠 후 서로 문자도 나누시게 되었다. 그러던 올 3월 시어머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셔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내가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날 무렵 아버님이 경비를 보러 나가신 후 띵동 하고 문자 메시지가 돌아왔다. 어머님 것이었다. 여보, 오늘 나 야간 주니까 저녁 애들이랑 맛있게 드시구려. 순간 난 너무 놀랐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감이 몰려왔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라왔다.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하오.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아버님은 그 후에도 문자를 보내셨다. 김 여사, 비가 와서 우산 가지고 마중 가려는데 몇 시에 갈까요? 아니지, 내가 미칠 것 같소. 보고 싶네. 아버님은 이 문자를 끝으로 한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얼마 후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어미야, 오늘 월급날인데 뭐 필요한 것 있니? 있으면 문자 보내거라. 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네 아버님 동태 2마리만 사와주세요 하고 답장을 보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묵묵히 들었다. 아직도 내 시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냈었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다. 모두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다시 어머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지만 요즘은 내게 문자를 보내신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낸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 또는 조부모 세대는 대가족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자식과 손자 세대는 핵가족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형제는 몇 명인가요? 아마도 아직 어린 학생들은 1, 2명의 형제가 있거나 형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40,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대부분 3명 내지 4명 이상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분명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보다는 지금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삶의 질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걸까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및 출생아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1960년대 중반에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던 당시에는 빈곤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너무 많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권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결국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1965년에는 5.6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10년에는 겨우 1.15명으로 얕아졌고요. 이는 한 가정당 자녀의 수가 1명을 간신히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최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그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또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하고 한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를 넘어 2001년 전부터 이미 저출산 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죠. 기혼 여성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결혼 연령의 상승과 미혼 인구 증가,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여 여성이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을 피하게 되는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교우가 많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만보풍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백설이가 부릅니다. 닐리비 만보. 정다운 우리 님
호수에 비바람 일일이 비바람 불어온다네. 님 가신 곳을 알아야지. 나 없이 우산 보내드리지. 닐리리야 닐리리 맘보. 닐리리야 닐리리 맘보. 닐리리야 맘보. 이번에는 고령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는 지하철을 타거나 동네 공원을 산책해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덜 붐비는 이 시간에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원으로 산책을 나와 쉬고 계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출산율이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때에는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에는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에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196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2.9%에 불과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어 2018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출산율 감소 속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평균 수명이 연장된 점도 있지만 출산율의 하락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주 요인도랍니다. 그럼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은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산업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시장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현재는 단순히 출생률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총 출생아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생산 인구의 감소와 경제 위축, 국가 재정 지출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거나 소득을 벌 수 있는 인구에 비해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져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영국은 고령화에 따른 근로인력 해결을 위해 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허용했고요. 독일은 아동수당 제도를 통한 양육비를 대대적으로 지원했으며 프랑스는 아기가 3살이 될 때까지 매달 160유로, 즉 우리 돈으로 약 22만 원의 신생아 환영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부 또는 모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였고 의무의 고용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은 무엇보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절한 출산 정책을 마련하고 가정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로 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육시설 확충, 출산비 지원, 육아휴직 확대와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평생교육과 재취업기회의 확대, 청년 영장을 통해 노인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복지 정책이나 노인 편의시설과 실버 산업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다송이 부릅니다. 체리핑크 mambo. 아름다운 덕사꽃 귀엽게 피어날 적에 그대와 그니던 그날에 란데부 예쁜 덕사꽃 귀엽게 피어날 적에 그대와 그니던 그날을 잊었나요? 세레소 로사 세레소 로사 어여쁜 로사 그때를 잊었나요? 세레소 로사 세레소 로사 어여쁜 로사 Come back to me cherry pink and apple blossom white When your true lover comes your way 그대와 그리던 그날을 잊었나요? 어여쁜 로사 그때를 잊었나요? 세레소 로사 세레소 로사 어여쁜 로사 Come back to me cherry pink and apple blossom white When your true lover comes your way 그대와 그니던 그날을 잊었나요?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전에는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부부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아이를 낳는 것은 전적으로 부부의 선택에 맡기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죠. 주변에서도 악의 없이 딩크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만큼 가치관도 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가정이 증가하거나 비혼인주의자가 늘어나는 것 또한 저출산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에는 가족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통해서 내가 더 재미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육아와 집안일이 지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점점 충돌이 잦은 것도 사실이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한 가정당 한 명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아기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도 결코 무시하기 힘든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육비와 공부를 하는데 드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지나친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은 저출산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요소가 된 지 오래되었죠. 그렇다면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수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아낌없는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줘야 하고요. 아이를 낳아서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를 고스란히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출산을 결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육을 하고 출산을 하는데 더 유리한 방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즉 저출산 해결 방안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요소가 바로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더불어 결혼 전에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를 확정하는 것이겠죠. 친정엄마 시어머니의 기대에서 또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싫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기에 실수 요지를 위해서 이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직장을 다니면서 경력 단절을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한 종일반의 확대를 해야 하고 시간 영장반에 대한 교사의 숫자 또한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뒷받침해주고 싶은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인 마음일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파이팅입니다. 오늘 방송은 힘내라 청춘들이라는 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하여 우리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의 대체의 지혜를 모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지금 코로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어 건강 잘 챙기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 무한한 행복과 영광 그리고 건강히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박인희가 부르는 부모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원노인 종합복지관 손배시민 자원봉사단 JWBC
중원방송단의 유옥현 이마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가을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어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낙엽이 우수수